현재 시각 1월 18일 오후 1시고요. 약 한 달 전에 이중 조합의 끝이 강세삼각형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러한 관점을 공유했었죠. 약간의 시간이 늘어지긴 했지만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과정을 공유하면서 잡았던 이더리움과 시바이누는 현재 꽤나 좋은 평단이 되었어요. 중요한 건 저는 아직 잡고 있는 포지션을 전혀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이더리움 최고점에 닿기 전까지는 여전히 홀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제가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서 장기 그림과 이번 단기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보자고요. 먼저 장기 카운팅을 보겠습니다. 약 일주일 전 영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저점에서부터 지그재그가 두 번 올라오면서 이 3중 조합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삼각형밖에 없다. 이 위치, 여기서는 삼각형이 총 3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현재 보이는 이 수렴 형태, 두 번째로 확산하는 형태의 확산 삼각형, 세 번째로 추세를 아예 꺾어버리는 이런 강세 삼각형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지막 이 강세 삼각형은 제가 보고 있는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삼각형의 종류는 이렇게 수렴하는 삼각형을 마무리 짓고 떨어지는 파동 하나와, 두 번째로 확산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짓고 장기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이런 두 가지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어쨌든 수렴하는 형태든 혹은 확산하는 형태든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저점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면서 이 상승 파동은 지속이 될 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 영상에서는 당분간 저점 갱신의 가능성은 배제한 채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아마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삼각형이 맞다고 하면 이번 연도의 대부분은 이 고점 영역에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면서 추세가 정해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 제 생각은 이 구간에서 힘을 받지 못한 이더를 필두로 알트코인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알트코인에 대한 영상은 바로 앞전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파동의 이 삼각형이 여기 안에 있는 소파동과도 잘 연결이 되어야 되죠. 연계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메인은 이 소파동이 어떤 형태로 나와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룰 거고요. 한번 이 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박스가 여기에요. 현재 수렴이라고 본다면 18로 올라가는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기존에는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하락을 이중조합의 마지막이 강세삼각형으로 나온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분명히 의도대로 잘 흘러갔고 여전히 활용 가능한 카운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바로 앞서 이야기한 대파동 삼각형 카운팅과 자연스럽게 얘가 이어질 수 있느냐죠. 근데 강세삼각형의 특성상 파동의 종점이 여기가 아닌 여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파동이 삼각형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색한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세 삼각형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살려두고 보되, 오늘 소개할 부분은 저점에서부터 카운팅을 시작하는 서브 카운팅 또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존엔 이 저점이 앞선 하락 파동의 끝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조정파 사이의 비율을 구해보니까 꽤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움직임들이 포착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점부터 떨어진 파동을 지그재그를 시작으로 이 저점을 파동의 끝점으로 보고 새로운 상승 파동을 카운팅 해나갈 겁니다. 일단 여기를 상승 파동 하나로 볼 거예요. 그러면 뒤이어 나오고 있는 이 조정 파동은 이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이 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A파 상승에 대한 B파가 진행 중일 수도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 B파에서는 이러한 강세 삼각형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플랫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조정을 필두로 하는 WXY
복합 조정의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비파에서 어떤 파동의 형태가 나타나든 결론은 이 조정파가 마무리된다면 상승 파동이 하나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 비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많지만 얘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는 제가 텔레그램 시황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소파동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상승 A파에 대한 비파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비파 내부에는 여러 가지 카운팅의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내려와봐야 크게 내려오거나 혹은 폭락을 하는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낮다. 저는 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직까지 캔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이 비파동 내부에서 강세 삼각형 혹은 불규칙 미달 또는 복합 조정으로 그대로 밀고 올라간다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면서 크게 올라갈 거고요. 아래로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하면 불규칙 미달과 복합 조정은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될 거다. 그리고 이 18을 향해서 발산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의 내용을 모두 이야기를 했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에 보던 강세 삼각형은 여전히 카운팅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파동 수렴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면 저점부터 카운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승 파동을 시작으로 이 조정 파동 자체가 이 상승에 대한 조정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든 다음 발산 방향은 결국 상승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이외의 시황은 텔레그램 시황 채널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